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2024 기초 완성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기를 완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작업 환경과 사용법, 파일 생성 및 저장 방법, 그리고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시게 되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좌측에 보시면 New 파일과 Open이라고 나오죠. New 파일은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오픈은 기존에 작업했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New 파일 열어볼게요. 그러면 New 도큐멘트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한 파일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상단의 메뉴에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프린트, 필름 앤 비디오,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죠. 각각을 선택을 해서 해당 목적에 맞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 클릭하시게 되면 모바일용 파일에 맞는 사이즈를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아이폰 X, 아이폰 7, 8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있는 View All 프리셋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에 맞는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8도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사이즈가 보이게 되죠. 모바일이나 웹용 또는 필름 앤 비디오는 전부 화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자, 하지만 프린트는 인쇄용이나 프린트용으로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의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단위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단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여러 가지가 있죠. 작업 용도에 맞는 단위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름 앤 비디오는 영상에 이용하는 작업이 되겠죠. 이 경우도 화면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픽셀 단위로 되어 있죠. 저는 일단 웹용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사이즈가 나오죠. 1280, 1024 HD 사이즈고요. 1920, 1080 풀 HD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크리에이트라고 있죠.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작업 파일이 열리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컬러 모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모바일, 웹, 필름, 비디오를 선택하게 되면 컬러 모드가 RGB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프린트를 누르시게 되면 CMYK 컬러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모든 컬러는 RGB 컬러가 섞여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종이나 여러 가지 제품에 프린트가 되거나 인쇄가 되는 것들은 CMYK 잉크를 섞어서 컬러를 표현하게 됩니다. RGB와 CMYK 컬러는 컬러의 범위가 다릅니다. 표현할 수 있는 컬러도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정확한 컬러 모드를 선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웹용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RGB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우선 작업 환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좌측을 보시면 툴 팔레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그림을 그리실 때 물감도 있고 붓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브러쉬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겠죠. 그런 도구들이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툴 팔레트에서 원하는 도구를 선택을 했을 경우 그 도구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상단에 컨트롤 팔레트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컨트롤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각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정들을 이 컨트롤 팔레트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도화지가 있죠. 이 도화지에 실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화지를 여러 개를 꺼내놓고 각각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여기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도화지를 꺼내면 해당 부분에 탭이 하나씩 붙어 있게 되죠. 동시에 여러 개의 탭을 꺼내놓고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팔레트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팔레트를 열어서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을 하게 되죠.
자,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팔레트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기본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에서 새로운 new 파일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또 new document가 나오게 되고요. 웹을 또 눌러서 create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화지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때는 나와 있는 탭들 간에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단축키를 볼까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시에 필수적인 단축키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도화지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손을 떼지 않으면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도화지를 옮길 수 있어요. 이 툴을 손바닥 툴이라고 부릅니다. 핸드 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도화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툴이 선택이 돼 있더라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손바닥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확대하거나 축소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본적인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섬세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자, 툴 팔레트에 보시면 여기에 돋보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게 줌 툴인데요. 줌 툴을 누르시고 마우스 커서를 도화지 위에 얹으면 돋보기 안쪽에 플러스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돋보기를 클릭하면 확대가 됩니다. 클릭하면 상단 탭에 보시면 지금 몇 퍼센트 확대되어 있는지 나오죠. 지금 200%가 확대됐네요. 자, 축소할 때는 키보드에 Alt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돋보기 안쪽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클릭하면 다시 50%씩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클릭하지 않고 클릭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우측으로 당기면 확대, 좌측으로 밀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확대와 축소. 자, 이렇게 일일이 클릭하지 않으셔도 클릭해서 드래그만 해도 확대 축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 이게 훨씬 편리하겠죠?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동일한 단축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단축키 이용하실 때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단축키는 꼭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하다 보면 확대 축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툴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가 돋보기 버튼 클릭해서 확대 축소하고 또 다른 툴 선택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죠. 자,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도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어떤 툴들을 선택하고 있더라도 키보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돋보기가 나오게 돼요. 클릭 드래그해서 확대, 다시 반대로 축소. 자, 이런 식으로 돋보기를 단축키로 이용하시는 게 작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손바닥 툴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는 돋보기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는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도화지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전체 작업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툴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툴을 이용하려면 또 눌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단축키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놓고요.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줍니다. 그러면 컨트롤 0입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0을 누르면 이렇게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주게 돼요. 자, 그러면 100%가 아닐 수도 있겠죠? 88.55%네요. 자, 이번에는 100% 사이즈로 볼 거예요. 화면에 전체가 딱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단 100%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1입니다. 그러면 100%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기본 단축키는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기본 도형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 보시면 사각형 표시가 보이죠? 이런 툴들을 보시면 툴 우측 하단에 삼각형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르고 기다리면 전부 이렇게 부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이 툴도 마찬가지고요. 이 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메뉴를 꺼낸 다음 원하는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부메뉴가 닫히게 되죠. 자, 다시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자, 또 원하는 부메뉴를 선택하겠죠. 자, 그런데 그 메뉴 우측에 보시면 막대 버튼이 하나 나오게 되죠. 화살표가 붙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부메뉴를 아예 이렇게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이용하는 부메뉴들을 이렇게 꺼내 놓고 이용하시면 작업이 훨씬 편리하겠죠. 도형 툴에서 기본 도형 그리는 방법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각형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이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찍은 자리가 좌측 상단점이 되고요. 드래그 하면 우측 하단점이 드래그가 되죠. 자, 그래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도 마찬가지죠. 원 도형 선택하고요. 마우스 커서를 클릭한 다음 드래그를 해주시면 좌측 상단으로부터 우측 하단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도형을 그리게 되고,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렇게 그린 도형을 이동시킬 때 셀렉트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선택 도구인데요. 자, 선택 툴 선택하고 해당 도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코너를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요. 변을 잡고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 도형을 그리고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혀봤고요. 그 다음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 주소 입력창에 adobe.co.kr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adobe.com/kr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하실 수 있어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도비 사이트에 일단 로그인은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요. 구글 계정으로 어도비 계정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도비 계정을 따로 만드셔도 되겠죠.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주요 제품 중에 일러스트레이터 선택합니다. 그러면 무료 체험판과 구매하기 두 가지 메뉴가 나오죠. 자, 무료 체험판은 일주일 동안은 비용 지불 필요 없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일주일 전에 구독 취소를 해 주셔야지만 유료 결제가 안 되겠죠. 자, 정식으로 구매하시기 전에 무료 체험판을 한번 써보시고요. 본인에게 맞는지 이용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플랜 비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하나만 구독을 할 경우 월 3만원인데요. 클라우드의 모든 앱을 이용하는 것도 78,000원이죠. 자, 예를 들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앱으로 결제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어도비의 20개 이상의 앱을 저렴한 월 구독료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이나 교사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죠. 모든 앱이 26,400원이면 거의 무료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학생이나 교사분들은 자주 이용하실 경우 이렇게 구독을 해서 이용하시면 훨씬 유리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어도비의 프로그램들을 전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결제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도형 툴을 배워보고 선택 툴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툴을 선택한 다음 열린 부메뉴에서 우측의 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메뉴들이 한 팔레트에 전부 보이게 되죠. 앞서 시간에 기본 도형 툴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도형 툴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들입니다. 우선 사각형 툴 이용을 하셔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클릭한 자리가 모서리가 되고요. 드래그한 자리도 모서리가 돼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때 도형을 이동하고 변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툴 팔레트에 있는 속이 채워져 있는 화살표를 선택하시게 되면 셀렉트 툴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도형을 몇 가지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을 그렸죠? 자, 이때 지금 금방 그린 도형은 파란색 테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운딩 박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바운딩 박스는 해당 도형이 또는 해당 물체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화지에 얹혀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을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브젝트들을 이동을 하거나 변형을 할 때 항상 툴 팔레트에 있는 셀렉트 툴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 툴이라고 하죠. 자, 이 선택 툴로 내가 원하는 도형을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파란색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이 바운딩 박스가 나온 도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거나 또는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자, 변형을 하는 방법은 셀렉트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에 마우스 커서를 얹게 되면 화살표가 안과 밖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도형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모서리를 잡고 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크기를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변에 있는 포인트에 마우스를 얹으면 또 화살표가 안팎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그 방향으로만 도형 사이즈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도형 변형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은 도형의 안쪽 모서리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것은 코너 부분을 라운드 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모서리에 있는 원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호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코너를 라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운드를 시킬 수 있죠. 이 라운드가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원으로 바뀌어 버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라운드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그리고 도형을 이동하고 변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 박스가 없어지죠.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선택을 해서 앞으로 이 물체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택 툴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바운딩 박스가 하나만 나오게 되고요. 동시에 두 개의 물체를 선택할 경우 선택 툴로 빈 공간을 클릭 드래그하면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나오죠. 이 사각형에 걸치는 것은 무조건 선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는 하나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이 됐지만 지금은 두 개의 물체를 선택했으니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전부 바운딩 박스로 둘러싸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개를 선택해 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점선 사각형에 걸칩니다. 그러면 세 개가 선택되죠. 네 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도형을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지울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키보드에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도형은 라운드 사각형이죠. 이것은 앞서 우리가 그려본 이 사각형 도형의 코너를 움직인 상태가 라운드 사각형이 되겠죠. 자, 꼭 이걸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 있는 사각형을 이용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 툴이 있습니다. 이 원 툴은 원을 그리는 거죠. 가로가 긴 원, 세로가 긴 원, 정원 전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원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이게 정원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장담할 수 없죠. 아무리 정확하게 그린다고 해도 정원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정원을 그리는 단축키 Shif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마우스를 움직여도 항상 정원만 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Shift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정사각형으로 바뀌게 되죠. 자, 라운드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Shift를 누르면 정라운드 사각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Shift를 누르면 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단축키는 정말 많이 쓰이는 단축키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각형이네요.
자, 다각형 그리면 이런 식으로 다각형을 그릴 수 있고요. 이때는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무조건 정다각형으로 만들어지죠. 자, 별도 마찬가지예요. 자, 별 모양도 그냥 그리면 항상 정별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도형을 그릴 때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게 되면 코너 부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점을 기준으로 커지는 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면 만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도형을 만들기 위한 단축키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선택 툴로 지워줍니다. 자, 도형 툴 선택하고요. Alt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십자 표시 커서에 사각형 꺽쇠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도형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다가 정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그럴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또 눌러줍니다.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죠. 자, 원도 마찬가지예요. Al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이 그려지고요. 여기서 Shift를 누르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정원을 그리게 됩니다. 자, 나머지 다각형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단축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게 됩니다. 이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해야 할 경우, 자, 이렇게 물체들이 겹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사각형과 별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하다 보면 점선 사각형에 같이 걸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가까이 붙어 있을 경우 따로따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Shift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선택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사각형에 오브젝트를 걸치게 하면 동시 선택이 되고요. 또는 Shift를 누르고 동시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를 이런 식으로 선택해도 동시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사각형은 빼고 여기 있는 원과 다각형만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다시 Shift를 누르고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까만색 테두리로 바뀌었죠. 자, 이것은 선택이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만 움직일 수 있죠. 자, Shift는 동시에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된 걸 다시 선택하게 되면 선택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자, Shift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죠. 정의 의미를 갖는 것과 다중 선택을 할 때 이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 Shift의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도형을 정확하게 직선으로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자, 아무리 정확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높이로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이때 Shift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일단 옮기고자 하는 물체를 클릭합니다. 자, 드래그를 하면 마음대로 움직이겠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릅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직선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 직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45도로 움직입니다. 그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직선, 직각 45도로 이동을 시킬 수 있죠. 자, 이게 Shift의 또 하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Shift의 기능 3개 했죠. 다중 선택, 정의 의미를 갖고 직선으로 움직이는 3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앞서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도형을 그릴 때 단축키 어떤 걸 이용을 했죠? Alt 키를 이용을 했죠. 자, Alt 키를 이용하면 중앙으로부터 커지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그려진 도형을 바꿀 때도 이용합니다. 자, 아무 키도 누르지 않고 커서를 코너에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커져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오브젝트로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또 Shift 누르면 또 중앙으로 정사각형으로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Alt의 기능은 복사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여기 별이 하나 있죠. 자, 이 별을 똑같은 별을 옆에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 사이즈와 정확히 똑같이 그린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 도형을 복사하는 겁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은 원하는 도형을 일단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Alt 키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를
도형 위에 얹으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두 개로 바뀝니다. 하나는 까만색, 하나는 하얀색이 겹쳐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물체를 복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나는 직선으로 복사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Shift를 다시 눌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사가 되되 직선으로 복사가 되겠죠. 직각 45도로 복사할 수 있죠. 마우스로 해당 위치에 가져온 다음 마우스의 손을 먼저 놓고 키보드의 키를 뗍니다. 그래야 복사가 되겠죠. 키보드의 키를 먼저 떼게 되면 복사와 직선 움직임 전부 취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우스의 손을 먼저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리고 이동하고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설계를 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는 정확한 사이즈대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도형을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로 5cm, 세로 4.5cm의 사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도형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커서를 도화지의 빈 공간에 클릭을 합니다. 자, 앞서는 클릭 드래그를 했죠. 자, 이번에는 클릭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릴 수 있는 수치 입력창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고 OK 하시면 원하는 사이즈의 도형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픽셀이라고 나오죠. 자, 그 이유는 파일에서 New 들어갔을 때 웹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픽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프린트로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 A4를 선택하면 단위가 밀리미터로 바뀌죠. 자, 다시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도형으로 도화지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위가 뭐예요? 밀리미터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단위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치 입력창이 나오면 여기에 직접 수치를 입력하시면 돼요. 가로를 5cm로 그리고 세로를 4.5로 그린다고 했죠. 자, 5cm는 50mm고요. 4.5cm는 45mm가 되겠죠. 자, 수치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잡혀요. OK 합니다. 그러면 가로 5cm, 세로 4.5cm의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도 마찬가지겠죠? 클릭하면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다각형은 클릭하시게 되면 반지름과 사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몇 각형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는 팔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OK 합니다. 그러면 팔각형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별의 바깥쪽 크기와 별의 안쪽 크기, 그 다음 포인트가 몇 개짜리 별을 그릴지 여기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바깥쪽은 100이고요. 안쪽은 50 줬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를 10개를 줬어요. OK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깥쪽 원, 안쪽 원, 그 다음 꼭지점 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수치대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기본 도형 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본 도형 툴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툴이니까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2024 기초 완성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기를 완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펜 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시간에 여기 있는 도형 툴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우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런 도형을 만드는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그리면 기본 도형을 들고 움직이거나 할 때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하죠. 자, 이 셀렉션 툴은 도형을 선택을 하고 도형을 움직일 때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선택 툴, 셀렉션 툴 옆에 보시게 되면 속이 채워져 있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불러요. 자,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보이던 바운딩 박스가 없어지고 선과 포인트들이 나오죠. 자,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 선만 보이게 되는데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면 바운딩 박스는 없어지고 포인트와 선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접 선택 툴로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포인트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안쪽이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사각형이 코너에 보이죠. 아무 포인트나 하나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어떻죠? 나머지는 하얀색으로 비워져 있죠. 지금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포인트가 선택이 되게 되면 해당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못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는 선은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이 도화지를 나무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나무판에 못을 4개를 박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못을 고무줄로 전부 연결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못을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박으면 고무줄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움직이게 되면 선은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을 만드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포인트와 선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것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 상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도형을 그리고 싶어요. 자, 지금 기본 도형에서는 원하는 형태로 그릴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툴 팔레트에서 만연필 모양의 펜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이 도형은 지울게요.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도형 선택하고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펜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펜 모양으로 바뀌죠. 원하는 곳에 못을 박겠습니다. 땅 하고 못을 박았어요. 자, 그러면 못에 고무줄이 연결이 돼서 다음 박을 못에 고무줄을 연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고무줄은 늘어나죠? 자, 그러니까 계속 따라서 움직이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 위치에 못을 또 땅 하고 박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번 박은 못과 그 다음 박은 못에 고무줄이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고무줄이 다음 박힐 못에 연결이 된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원하는 곳에 못을 땅 하고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땅 못을 박고 제일 처음에 박은 못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게 되면 스냅이 돼서 탁 붙게 돼요. 그리고 커서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자, 이것은 처음과 끝이 완전히 이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린 도형은 셀렉션 툴로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도구로 못을 뽑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기본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들이 더 많아졌죠. 자, 여기 있는 포인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곳은 전부 비워져 있는 상태고 여기만 채워져 있죠? 선택된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도형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포인트를 선택을 할 때 마우스로 클릭해서 해당 포인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점선 사각형이 나오죠. 이 점선 사각형 안에 포인트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해당 포인트가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포인트를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직접 클릭하거나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사각형 안에 포함을 시키거나. 자, 그 다음 셀렉션 툴도 마찬가지죠. 도형을 선택할 때 직접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사각형에 걸치거나 둘 중에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선택하는 방법은 동일하겠죠. 차이점은 점을 선택하느냐, 도형 전체를 선택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을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선택해 볼게요.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로 이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여기 있는 점을 또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두 개의 점이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비워져 있죠. 잡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못을 동시에 뽑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다시 박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Shift로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앞서 본 것처럼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사각형에 이렇게 못들을 포함시킨 다음 뽑아서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선택 방법 중에 여러분이 편한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선을 그립니다. 클릭, 클릭, 클릭. 자, 저는 이렇게 선만 필요해요. 도형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계속 연결되니까 여기서 고무줄을 끊어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더 이상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선인 거죠. 그렇죠? 도형과 선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은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도 여기는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요. 처음 위치에 땅 하고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위치에 포인트를 땅 하고 받고 마우스를 떼지 마세요. 자,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에 숨어 있던 핸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핸들을 이용을 해서 직선을 곡선으로 변형을 해주게 돼요. 이 핸들은 프린트가 된다거나 또는 이미지로 저장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곡선을 만들기 위한 가상의 요소가 되겠어요. 자,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걸 이용을 해서 곡선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여기에 한번 찍어 볼게요. 땅 찍으면 또 여기도 곡선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도 더 이상 그리지 않고 끊으려면 엔터키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앞과 뒤에 핸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핸들의 역할은 원래 직선으로 이어진 이 고무줄을 핸들의 끝부분이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무줄이 있는데 중간을 잡아 당기면 고무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휘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핸들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이렇게 직선이 돼야 되는데 중간을 핸들의 끝부분이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곡선을 표현을 해요. 자, 처음에는 잘 그려지지 않으실 텐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핸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실 때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핸들의 개념은 꼭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클릭하시고요. 여기 클릭했습니다.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고 잡아 당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당기는 곳은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내가 당기는 곳 반대편에 핸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가 당기는 곳 반대편에 나오는 핸들이 먼저 그려진 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당긴 이 핸들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그 다음에 그려질 선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핸들을 이용을 해서 앞과 뒤에 연결된 선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는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핸들이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선을 그릴 때는 이 부분은 휘지 않고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그리다가 자, 또 여기에 핸들을 붙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 핸들 끝부분이 선을 당기니까 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여기 있는 핸들과 실제 그려지는 선을 구분을 못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포인트와 선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핸들은 보이지 않는 가상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핸들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포인트에 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미리 보면서 그릴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쉽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때도 처음에 찍은 점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동그라미 나오면서 정확하게 배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기본 도형을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꼭지점 부분에 이렇게 원 두 개가 나오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꼭지점 부분을 라운드 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포인트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포인트에만 라운드 시켜주는 원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나오지가 않죠.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은 도형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꼭지점 부분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포인트들이 전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포인트마다 라운드 시키는 버튼들이 전부 나오는 거지만 직접 선택 툴은 포인트만 선택하는 툴이기 때문에 해당 포인트에만 라운드하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포인트만 라운드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펜 툴로 그린 이런 도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라운드 시키는 포인트가 나오죠. 자, 또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뾰족한 부분들은 전부 라운드를 시켜줄 수 있어요.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라운드 시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펜툴로 원하는 도형을 그렸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만 라운드를 시키고자 할 때는 이렇게 직접 선택 툴로 포인트 선택하시고 라운드 시켜주시면 그 포인트만 라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는 물체를 그리고자 할 때 항상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어진 도형으로 그려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형을 그릴 때는 꼭 처음과 끝이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 다음 끝에 부분을 잊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렸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 부분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컬러를 넣게 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어서 완전히 닫힌 도형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엔터를 잘못 눌러서 열린 도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럴 때 두 개의 포인트를 다시 연결을 시켜주려면 똑같이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 연결할 포인트를 클릭, 그 다음 클릭하시면 고무줄을 다시 이어서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하나의 도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선과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직접 선택 도구로 선과 도형을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기능들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제대로 익혀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패스를 변형하는 다양한 방법과 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 이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곡선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패스로 이루어진 오브젝트를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 도형을 변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 오브젝트를 하나 그렸죠. 자, 이 상태에서 앞서 시간에 배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선택하고 포인트를 옮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포인트에 핸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서 펜 툴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부 메뉴들이 나오죠. 자, 일단 부 메뉴를 열어 놓을게요. 자, 이 부 메뉴에서 우측 끝에 보시면 꺽쇠 표시가 나옵니다. 자, 이 꺽쇠 표시를 이용하면 핸들이 없는 포인트에 핸들을 추가를 해줄 수 있고요. 또 핸들을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핸들을 없애줄 수도 있어요. 자, 이 툴을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툴이 없으면 패스를 변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패스 툴에서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핸들부터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핸들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을 넣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포인트를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핸들이 수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과 뒤에 있는 선이 그대로 이어져서 곡선을 이루게 되죠. 자, 만약 이 부분에서 꺾이게 만들어야 된다면 지금 이 상태로는 꺾이는 부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측에 있는 핸들을 움직이면 좌측 핸들도 같이 움직이죠. 항상 직선을 이루는 핸들이기 때문에 한쪽 부분을 꺾더라도 반대쪽 부분도 같이 움직여서 결국은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포인트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 되려면 핸들이 붙어 있는 포인트에서 핸들도 꺾여야 됩니다. 자, 그때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하는 거죠. 자, 앵커 포인트 툴로 핸들의 조절점을 잡고 꺾어줍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핸들이 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핸들이 꺾여 있죠. 자, 다시 포인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핸들이 이렇게 꺾여 있죠. 자, 앞에 있는 곡선은 이 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선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휘어야 됩니다. 자, 핸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핸들이 지금 꺾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에 연결된 선이 이 핸들의 영향을 받아서 휘게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쪽으로 휘는 겁니다. 핸들의 위치에 따라서 선은 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핸들의 방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선을 변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 부분이 곡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뾰족한 각이 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형을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은 핸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핸들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다시 앵커 포인트 툴로 해당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핸들이 없어졌죠. 핸들을 추가하고 핸들을 꺾고 핸들을 없애는 기능을 이 앵커 포인트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는데요.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도형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펜 툴로 일일이 그리려면 복잡하죠. 자, 그래서 기본 도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기본 도형에서 이 부분이 이쪽으로 튀어나오려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고무줄이라고 했죠. 자, 고무줄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무줄이 연결된 것은 위쪽 포인트와 아래쪽 포인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선 모양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자, 이 포인트를 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 선에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측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못을 이 고무줄에 한번 감아줍니다. 그 다음 못을 이만큼 당겨서 여기에 땅 하고 박아주면 고무줄은 달려가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플러스 펜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플러스 펜 툴로 여기에 포인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하나 생겼네요. 자, 못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 못을 잡고 움직이면 자, 모양을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못을 다시 뺄 거예요. 못을 뽑아서 빼버리면 고무줄은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것은 마이너스 펜 툴입니다. 마이너스 펜 툴로 이 점을 찍어주면 포인트를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플러스 펜 툴과 마이너스 펜 툴이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를 없애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당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예 없어졌죠. 자, 포인트를 딜리트로 지우게 되면 그 포인트에 연결된 고무줄까지 같이 없어집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펜 툴과 딜리트로 지웠을 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열린 도형이 됐네요. 자, 다시 닫힌 도형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고무줄을 연결을 해서 못을 받고 다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펜 툴을 이용을 해서 다시 연결합니다. 연결할 포인트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마우스 커서 옆에 슬래시 모양이 나오죠? 자, 바깥으로 빼면 별 모양이 나오고요. 포인트에 얹으면 슬래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찍게 되면 고무줄을 다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땅 하고 못을 받고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포인트에 다시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얹게 되면 동그라미 표시 나오죠? 정확히 맞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나오지 않아요. 포인트에 정확히 얹혀져야 나오겠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열린 도형을 이어서 닫힌 도형으로 만든 거죠.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움직이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게 패스를 변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펜 툴, 마이너스 펜 툴, 앵커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펜 툴과 마이너스 펜 툴은 굳이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펜 툴을 이용해서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자, 펜 툴을 가지고 중간에 있는 선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펜 툴 옆에 플러스가 나오죠? 원래는 안 나왔는데 얹으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클릭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추가되죠. 플러스 펜 툴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트를 뺄 때도 마우스를 포인트 위에 얹으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선에 얹으면 플러스로 바뀌죠. 포인트에 얹어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그 못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고무줄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패스를 변형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그리는 경우는 잘 없고요. 거의가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일단은 한번 그냥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변형해서 그려보세요. 자,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가이드선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할 때 가이드선이 꼭 필요해요. 자, 상단 메뉴에서 뷰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룰러라고 있어요. 자, 이 룰러로 가게 되면 쇼 룰러 메뉴가 나오죠. 쇼 룰러 합니다. 그러면 상단과 좌측에 보이지 않던 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자 중간에 마우스를 얹고 클릭 드래그해서 도화지로 당깁니다. 그러면 파란색 선이 나오죠? 자, 좌측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당겼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선을 꺼내게 되면 이 가이드선을 기준으로 모양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냥 맨 바닥에 그리는 것보다는 가이드선이 있으면 훨씬 그리기 쉽겠죠. 자, 이 가이드는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지우면 돼요. 자, 가이드도 일종의 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하는 가이드를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사각형 안에 포함시킨 다음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가이드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를 가이드에 얹고 클릭 드래그하면 가이드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동시에 두 개의 가이드를 선택해서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가이드의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펜 툴로 하트의 중앙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여기 얹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하나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도 클릭해서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거리에 마우스를 얹고 드래그해서 움직여 주겠죠. 그 다음 다시 처음 위치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트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선택 툴, 셀렉션 툴로 바닥을 클릭합니다. 자, 하트 어디 갔죠? 없어졌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렸는데 없어졌죠? 바닥에 클릭 드래그해서 걸쳐 볼게요. 그러면 다시 나오네요. 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툴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 박스가 하나 보이고요. 중간이 비어있는 박스가 보이죠. 자, 아래쪽이 선색이고요. 위에 있는 것이 내부색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필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있는 물체를 표현하는 패스는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가상의 선이에요. 자, 이것을 실제 우리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색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스트로크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사각형과 스트로크 사이에 보면 하얀색과 까만색이 보이죠? 자, 이게 기본 컬러예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선색은 까만색,
내부색은 하얀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린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선색과 내부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양을 좀 더 제대로 잡아볼까요? 자,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놓으시고 핸들을 조금 잡아서 좌우가 대칭되게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하트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하트를 조금 변형을 해볼까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당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핸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트의 아래쪽 부분을 휘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죠? 자, 여기도 또 핸들을 꺾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위치를 움직여 줄게요. 자, 그 다음 핸들을 조절을 해서 이런 식의 하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하트를 다른 모양으로 변형을 했죠. 자, 하트는 보통 붉은 계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내부색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부색 Fill 컬러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컬러 피커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비롯한 모든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이 컬러 피커에서 색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내부색과 선색 아이콘도 거의 다 동일해요. 이 어도비 프로그램은 그래서 하나만 확실하게 익히면 나머지 프로그램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부색을 넣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이용을 해서 컬러 종류부터 지정을 합니다. 제일 처음 붉은색부터 분홍색, 파란색, 하늘색, 연두색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렌지색을 하나 잡아 볼게요. 그 다음 안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동그라미가 내가 지정한 색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바뀌었죠? 자,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는 원색이고요. 자, 이게 원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색에서 점점 어두워지고요. 점점 밝아집니다. 자, 그 다음 그 중간 밝기가 섞여서 이런 식으로 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도비 프로그램은 전부 동일하게 색상을 지정하게 돼요. 자, 저는 원색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OK 합니다. 자, 색이 여기 들어갔죠? 그런데 물체는 안 들어가네요. 그 이유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어도비 프로그램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색만 바꾸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색으로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 하트에 색을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색이 없어져 버렸죠. 자,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을 지정을 하시고요. 다시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죠. OK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가이드선은 없앨게요. 없애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택해서 딜리트, 선택해서 딜리트.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하트를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기본 도형 누르고 기다리면 엘립스 툴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뭐예요? 원형 툴이죠. 자, 원형 하나 그립니다. 자, 정원을 그릴 때는 단축키 뭐죠?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위치를 움직여 놓을게요. 자, 그리고 기본 색을 넣어 주겠습니다. 지금 전부 금지로 되어 있죠? 색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는 기본 컬러 누르시면 기본 컬러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자, 원하는 포인트의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하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약간 안쪽으로 넣을게요. 자, 그 다음 핸들을 움직여서 모양부터 잡습니다. 자, 움직이실 때 어차피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뾰족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핸들이 이렇게 직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꺾여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중앙 기준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 때 한쪽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은 어차피 앵커 포인트 툴로 꺾을 거니까 나중에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쪽 모양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요. 자, 여기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움직입니다. 자, 모양이 잡혔죠? 자, 그 다음 이제 반대쪽도 잡아볼까요?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로 핸들을 잡고 꺾어줍니다. 자, 그 대신 대칭이 돼야 되니까
양쪽의 핸들 모양이 똑같아야 되겠죠? 자, 직접 선택 도구로 여기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선이 그대로 일치해야 되겠죠? 자, 안내선 꺼내서 위치를 딱 잡고요. 여기는 포인트 잡고 그대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트가 나왔는데 문제는 아래쪽이 이렇게 둥글면 하트 같지가 않죠? 자, 이 아래쪽을 뾰족하게 만들게요. 자, 가이드선은 헷갈리니까 일단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직접 선택 도구로 여기를 선택을 해보면 핸들이 붙어 있죠. 원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핸들이 4군데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밑에 있는 핸들을 없애야 되니까 앵커 포인트 툴로 여기를 한번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트가 나왔네요. 자, 색을 또 넣어 볼까요? 자, 더블 클릭. 이번에는 빨간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펜 툴로 그냥 그린 하트와 기본 도형으로 변형한 하트, 어떤 게 더 이쁘게 나와요? 당연히 기본 도형으로 만든 게 더 이쁘게 나오겠죠? 좀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본 도형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까요?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포인트 선택하고요. 앵커 포인트 툴로 여기를 꺾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쪽도 꺾어 줍니다. 자, 그리고 위치도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겠죠?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이 훨씬 이쁘죠? 자, 이런 부분도 전부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이 만든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부분 수정을 해서 모양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하트는 2가지 다 한번 그려보시고요. 눈 감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이 펜 툴의 기능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그리시다 보면 손에 익어요. 그렇게 돼야지만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반복 연습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